안녕하십니까. 닥터스카 튜브 닥터스카 신익입니다. 네, 저희가 참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영상은 그래도 꾸준히 올라갔는데 저희가 같이 뭘 하는 거는 그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왁스카빙 해서 그 금속으로 뽑은 상태에서 이제 다듬는 거를 하는 걸 보여드리기로 저희가 약속을 했는데 오늘 그 과정 들어갈 거고요. 표면을 다듬고 뭐 연마하는 뭐 쉽게 얘기해서 줄질이죠. 왁스 카빙을 마치고 세공 단계에서 어떻게 다듬고 마무리하는지, 거기까지가 레슨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무에 좀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씩 세공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저희가 쓰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물건들이 만들어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왁스 카빙에서 저희들이 약간의 흠을 남겨놨어요. 어떻게 깔끔하게 안 다듬으면 세공에서 얼마만큼의 힘이 들까,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왜 왁스 카빙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실버가 아니라 황동이라서 약간 더 단단한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약간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사진으로 찍어서 정지 영상으로도 좀 보여드릴 텐데 재단을 하기 위한 그 선도 그대로 좀 남아있고 줄자국들도 이런 데 보면 조금씩 보이죠. 우선은 물줄기라고 그래서 주물을 불 때 들어가기 위한, 금속이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데 이게 좀 많이 남아있어요. 줄질을 해서 갈아 없애도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건 방해가 되니까 잘라서 톱질을 해서 잘라내고 그 다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듯하게 잘리진 않았는데 보시면 잘라서 만약 이걸 줄질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자, 다음은 줄질을 하기 위한 도구인데 당연히 뭐 황목줄, 거친줄, 중목, 세목, 세공을 배우셨던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이 세 가지 줄을 다 씁니다만 오늘은 거친줄인 황목만 쓸 생각이고요. 뭐 이런 형태로 쉽게 뜯어서 쓸 수 있는 뭐 이런 간단한 장비도 있고, 아니면 이런 나무 막대 같은 거에 사포를 잘라서 감아서 쓰기도 하시죠. 그 사포 때는 구입처를 어디서 구입을 하면 될까요? 우리 처음 보는 구독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쓰는 사포는 일반적인 그 사포, 뭐 인터넷이나 뭐 철물점 같은 데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사포와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포대 같은 거는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요. 막대 같은 걸 구하셔서 뭐 이렇게 완제품이 돼 있는 거를 나는 그냥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시면 자재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종로 쪽에 보시면 좀 자재상들이 있어서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재상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 가세요라고 얘기하면 광고가 되니까 그것까지는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넓은 면부터 할 건데, 자, 이걸로 하시게 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왁스 카빙 했을 때 썼던 그 배줄이랑 거의 같아요. 커버를 하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대공줄이라고 하는 뭐 큰 줄인데 보통 이것까지는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시간 관계상 이걸 좀 쓰는 거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지금 제가 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왁스 카빙 영상을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인 어떤 행태 자체는 왁스 카빙이나 금속에서 하는 줄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줄자국, 그 선 라인 자국을 지금 없애고 있는데, 이거를 왁스에서 다 메꾸시든지 아니면은 왁스에서 갈아서 없애든지 하는 게 좋은 게, 금이나 만약 귀금속 같다 그러면 제말이라고 하거든요. 분말이 많이 나오죠. 중량도 내가 처음에 계산했던 거랑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선을 좀 말끔하게 없애는 게 제일 좋죠. 일단 굉장히 힘들어요. 금속에서 갈아내는 거랑 물은 왁스를 갈아내는 거랑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왁스에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네, 왁스에서 작업을 최대한 깔끔하게 끝내는 게 최대한 이득이겠네요. 그렇죠. 표면을 좀 어느 정도 반듯하게 깔끔하게 최대한 좀 해주시는 게 금속에서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된다. 일부러 저희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런 고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왁스에서 또 말씀을 드렸죠. 수평을 잘 보고 이거를 여러 번 회전해서 하는 거. 이건 금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이게 수평이 안 맞고 어느 한 부분이 더 갈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유심히 평면을 전체적인 거를 관찰을 잘 하시면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면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면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서 맞추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형태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중량도 로스가 되고. 그래서 꼭 그 점을 유념을 하셔서 금속에서 하실 때는 실수를 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를 왁스에 비하면 그걸 좀 유념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금속에서 어떤 손을 안 대도 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라인선 같은 것도 안 남기고 깔끔하게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니 근데 초보자분들은 줄질보다는 사포마린이 되게 선호하게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쓰시는 이유들 먼저 말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편하죠? 전동 공구 같은 걸 통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질을 하고 계속 쓰는 거는 당연히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절대 깔끔하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표면이 파먹은 것처럼 원형의 어떤 그런 돌아가는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평면을 하게 되면 그렇게 원하는 아주 말끔한 평면은 잘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사포질을 저걸 처음부터 저렇게 쓰는 경우는 없고 줄질을 통해서 꼭 작업을 합니다. 깔끔한 퀄리티를 위해서는 무조건 줄질 다음에 사포마린은 줄질 자국을 없애주는 용도 선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웬만큼 선들이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자, 다음에는 물줄기 부분을 마저 갈아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 전달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지금 안 쓰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마스크를 꼭 쓰시는 게 좋아요. 그 금속 분지는 몸에 해롭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시고 특히나 전동 공구를 쓰게 되면 그거는 가루가 비산이 굉장히 심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코 속에 보면 까맣게 금속이 묻어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줄질은 그나마 좀 덜한 편이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용하는 황동 금속과 저희들이 사용하는 은에 약간의 차이점이나 그리고 비슷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좀 친근한 금속이에요. 은이랑 은을 합금할 때 거의 황동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구리 아연 합금이잖아요. 황동이라는 게. 네. 은 합금할 때도 구리 아연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츠별로 해서 그거를 땜을 해서 붙이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 그만큼 서로 친근한 금속이기도 하고요. 사람 몸에 해가 좀 없는 편이죠. 그리고 서로 땜을 했을 때도 잘 붙고 또 친화성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럼 차이점은 또 무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부가 좀 더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하고 은이 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덜 휘고 갈리는 것도 아마 은 같았으면 지금 벌써 더 빨리 끝났을 건데 단단하다 보니까 좀 더 오래 걸리고 은처럼 화학칼륨에 반응을 해서 이게 검게 변색되는 그런 거는 또 공통점이기도 하죠.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 각진 부분을 줄질함에 있어서의 유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능선이 뭉개지지 않게 그 선을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될 수 있으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면을 자꾸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하면 왁스도 마찬가지지만 금속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쪽만 너무 파이는.
그래서 그걸 주의를 하시고 항상 그 줄질하는 걸 내가 수평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의식을 하셔야 돼요. 왁스를 꼭 보시라고 하는 게 줄질에 있어서는 아주 공통점들이 많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오른쪽 위에 카드가 하나 떠 있죠. 그 카드 클릭하셔서 줄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한번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방금 여러 가지 줄을 시작 부분에 보여주셨는데 그 줄을 왜 안 쓰시는 건가요, 오늘은? 이거를 다 쓰게 되면 작업이 조금 번거로워지는 그런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그런데, 중목줄인데 보통 삼각줄 한 가지만 있어요. 조금 더 곱게 줄자국이, 이건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게, 화면에 이게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줄자국에 좀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좀 훨씬 고와졌죠? 잠깐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만으로도. 중목줄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세목줄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보통 왁스 카빙을 하지 않는 순수한 금속 세공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써서 작업을 해요.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매끄러워졌죠. 차이가 확실히 사진상으로 보셔도 좀 보이실 거예요. 매끄러워진 게. 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 실은 오히려 시간 단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목을 쓰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세목줄을 가끔 써요. 황목 줄질이 끝났으니까 사포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포는 줄과는 달라서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밀 때도 나가고 당길 때도 연마가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은 신경을 쓰시면서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거친 줄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타시다 보면 오히려 깨끗하게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흠을 더 만들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줄과는 조금 특성이 다르다. 그거는 유념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신익 형님한테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작업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 다음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또 남아 있을까요? 비금속의 꽃이라고도 하는 좀 잘 못 만들어진 물건도 광택을 예쁘게 잘 내놓으면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금속, 특히 비금속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금속들도 광을 내는 것, 광택을 잘 내놓은 것,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것도 다 표면 처리 하나니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꾸준히 이런 컨텐츠, 만들어가는 컨텐츠라든지 기존의 어떤 의뢰가 돼서 완성이 된 그런 완성품은 물론이고, 이렇게 어떤 연습에 필요할 만한, 지금 이건 정말 전형적인 줄질을 하기 위한 연습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골고루 기획을 해서 저희가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 보는 건 아니더라도 향후에라도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든가,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좀 궁금하기라도 하다, 그런 분들은 꼭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서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 또 다른 소식이 있죠. 이제 곧 스마트 스토어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만드는 걸 올리게 될 텐데, 신익 형님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가 이게 직업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거고, 또 이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온라인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올려갈 건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봐 주시고 구입해 주시면 더 좋고요. 추후에 공지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한번 검색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만들었던 제품들을 곧바로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400방짜리를 지금 썼는데, 이거는 꼭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거친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써보고, 사포 종이는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몇백 원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종류별로 써보시고, 나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업계에서 이걸 많이 씁니다 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거친 거에서 고운 걸로 간다라는 건 이건 정말 필수 상식. 자, 이렇게 질자국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 라인 자국,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고, 다음은 미세하게 남아있는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은 광택기를 통해서 마저 없애주도록 합니다. 조금 얘가 형태가 독특해서 실은 흔히 쓰는 광택기가 아닌 랩핑기라고 하죠. 그거를 써서 광을 내야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게 더 초보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텐데, 어쨌든 광이 나면 아 이렇구나라는 거 정도는 보시고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늘은 간단하게 줄질로 한 거니까 그 줄질로 다 끝내는 그런 과정, 정말 기초 연습이 되는 것들, 왁스랑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왁스 과정이나. 근데 저희가 또 궁일에서 조금 더 심화된 다른 뭐 댐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좀 상의를 해서 이런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실버 스미스 토크는 계속해서 시리즈로 제작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화 이렇게 계속 시청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은 스킬들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광 내거나 뭐 핸드피스라든가 그런 보편적으로 저희가 쓰는 장비들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궁리를 해서 차근차근 좀 쉬운 단계부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닥터스카 튜브의 닥터스카 진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